본 콘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제도, 정책 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약 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약자 중 상당수가 무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당첨 후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청약 홈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기능적 개선 및 편의성이 증대되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상당수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부적격 당첨 예방을 위해 청약 홈 사이트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 의외로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약 시 특히 주의해서 입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공급부터 일반공급까지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니 참고 삼아 보시고 막상 청약할 때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자체적으로 청약 연습 메뉴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반 공급 1순위만 제공되고 이용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서 활용이 충분히 원활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 중에 청약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신 분들은 미리 갱신해 두셔야 원활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특별공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신청, 아파트, 특별공급을 클릭하면 청약하고자 하는 메뉴를 고르는 탭이 나오고요. 먼저 아파트 특별공급 탭을 누르고 청약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 화면으로 들어오면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다자녀 특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유의사항 팝업이 뜨는데 청약시 유의사항 확인함, 개인정보 전체 동의,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클릭, 민감정보 수집 동의, 확인 클릭하면 주택 소유 여부 및 부동산 거래 내역이 뜨는데요. 저는 여기 소유 정보가 뜨는데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뜨면 안 되겠죠? 물론 건축물 대장 전산 정보와 실제 사항의 차이는 추후 소명 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세대원의 소유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원하는 타입을 고르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청약 자격을 스스로 검증하고 직접 클릭해야 하는데요. 무주택 여부, 미성년 자녀 여부, 장기 복무 군인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모두 검증하고 클릭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산에서 알아서 걸러주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자격 확인은 청약 홈 정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또 누르면 스스로 입력해야 하는 배점표가 나옵니다. 항목별 해당 사항에 전산에서 알아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입력값은 무적격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목을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입력한 신청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하층 우선 배정자 중에 원하시면 클릭을 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검증하고 입력했고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체크하고 모두 체크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본인 확인하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신청하면 들어가는 것은 다전의 특공과 같고요. 먼저 아파트 특별공급 탭 누르고 청약 신청하기 누르고 아파트에서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유의사항 팝업이 뜨면 유의사항 확인함, 개인정보 전체 동의, 확인 클릭, 민감정보 수집 동의, 확인 클릭하면 주택 소유정보 뜨는데 특별공급 신청하시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했죠? 물론 건축물 대장 점산 정보와 실제 정보의 차이는 소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원의 정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 정보도 무주택 확인하시고 원하는 타입을 고르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자격 입력 화면이 다시 뜨고 청약 자격을 스스로 검증하고 직접 클릭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혼인 기간, 소득, 장기복무 군인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모두 전산에서 알아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두 검증하고 클릭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자격 확인은 청약홈 정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요. 가입정보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소득 단계에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생아 유무, 본인 소득에 맞게 단계에 클릭, 본인 책임하에 선택 여부 재확인. 다음 구체적으로 자녀 유무, 자녀 수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녀 유무, 출산 자녀, 태아 숫자를 각각 따로따로 직접 본인 책임 하에 입력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신청 내역 화면이 나오고 최하층 우선 배정자 중 원하면 클릭을 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검증하고 입력했고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체크하고 모두 체크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 내역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애 최초 특공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신청하면 들어가는 것은 다른 특공과 똑같고요. 특별공급 탭, 청약 신청하기, 아파트 선택, 생애 최초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유의사항 팝업이 뜨면 유의사항 확인함, 개인정보 전체 동의, 확인, 민감정보 수집 동의 확인, 클릭. 그러면 기본 자격사항 확인 화면이 뜹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 정보로 무주택을 확인하시고 소유 정보가 뜨면 안 되겠죠? 건축물 대장 정보와 실제 차이는 소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뜬 게 다가 아니고 세대원의 소유 정보는 별도로 조회해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아파트에 원하는 타입을 클릭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자격 입력 화면이 로드되고 청약 자격을 스스로 검증해서 직접 클릭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소득세 납부 기준, 장기 복무 군인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모두 전산에서 알아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두 검증하고 클릭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 확인은 청약홈 정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요. 가입 정보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소득 단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생아 유무 여부, 본인 소득 기준에 맞게 단계에 클릭, 본인 책임하에 선택 여부 재확인. 다음 버튼을 누르고 입력한 신청 내용 화면이 나오면 최하층 우선 배정 중 원하는 클릭을 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검증하고 입력했고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음을 체크하고요. 모두 체크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노부무 특공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신청하면 들어가는 것은 다른 특공과 마찬가지고요. 특별공급 탭 누르고 청약 신청하기 누르고요. 아파트 선택하고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부양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유의사항 팝업이 뜨면 유의사항 확인함, 개인정보 전체 동의, 확인, 민감정보 수집 동의, 확인.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 정보로 무주택 확인하시고 소유 정보가 뜨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건축물 대장 정보와 실제 본인이 소유한 것이 다르다라고 하면 소명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또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정보도 별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원하는 타입을 고르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자격 입력 화면이 다시 뜨고요. 청약 자격을 스스로 검증하고 직접 클릭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노부모 부양 조건, 장기복무 군인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모두 전산에서 알아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두 검증하고 클릭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자격 확인은 청약금 정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요. 가입 정보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가점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모두 본인이 기준에 맞춰서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책임 하에 입력했다는 확인을 클릭받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입력한 가점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팝업창이 뜨고요. 계속 진행을 클릭하면 입력한 신청 내역 화면이 나오고 최하층 우선 배정자 중 원하시면 클릭을 하시고요.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검증하고 입력했고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체크하고 모두 체크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 내역이 뜨고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이 완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신청, 아파트 1, 2순위를 클릭하고요.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가능 단지들의 목록이 보이고요.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의사항 팝업이 뜨면 유의사항 확인함, 개인정보 전체 동의, 확인 클릭, 민간정보 수집 동의, 확인 클릭하면 통장 가입 정보와 주택 소유 여부가 표시가 되고 타입을 선택한 다음 자격 입력 화면이 다시 뜨면 청약 자격을 스스로 검증하고 직접 클릭해야 합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 여부, 세대주 여부, 당첨 이력, 주택 소유, 장기 복무 군인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모두 전산에서 알아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두 검증하고 입력해야 하는 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을 모두 입력하고 마지막에 무주택자로 입력하면 가점제로 신청, 가점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유일하게 자동 입력되는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는 기준을 확실히 확인 후 직접 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난 3월에 청약 개편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 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점제에서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평생 무주택이었다고 해서 본인 나이만큼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부양 가족 수에 포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류상으로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청약해야 합니다. 철저히 검증 후 입력을 마치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입력한 가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뜨고요. 다음을 누르면 입력한 신청 내역 화면이 나오고, 최하층 우선 배정자 중에 원하면 클릭을 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검증하고 입력했고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체크하고요. 모두 체크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